태풍 얘기를 좀 여러분한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 작가가 우리나라 태풍 안 온다. 더운 동안은 안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9호 태풍인가요? 종다리가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서 송 작가 이거 또 틀렸네 이러면서 비아냥을 다시는 네,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이거를 내가 또 설명을 안 해드릴 수가 없네 이 내용은. 해명하시죠.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달 반 전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끼어져 있는 열대성 고기압. 이게 이제 매우 희한한 단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고기압이라고 하는 건 원래 차가워요. 저기압은 뜨겁단 말이야. 그래서 고기압이 생기게 되면 일단 저기압보다는 차가워야 정상인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고기압은 열대성 고기압이라 그래갖고 뜨거운 고기압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면 지속적으로 지금 고온 현상에 의해 가지고 바다 쪽에서 뜨거운 공기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 유입된 공기들이 부딪혀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 상공에 있는 이 차가운 공기 사이에 끼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계속 회오리를 돌듯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것들은 식으면 열대성 고기압은 식으면 자연스럽게 사그라들면서 이제 없어지거나 아니면 위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지고 저 밑에서 올라오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쪽에 계속해서 고온 현상과 태풍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쪽 안에서 뜨거운 수증기들이 계속 흘러 들어온 거야, 한 달 동안. 한 달이 넘도록. 그래서 그 수증기 안에 담겨져 있는 열풍, 수증기 자체가 사우나 스팀처럼 그 열기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편서풍에 의해서 계속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기압은 일반 저기압보다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기압의 상태에서 열을 중국 대륙에서 오는 수증기들이 계속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지속해서 지역적인 강우가 일어나고 뜨겁고 습기가 높은 상태의 고기압 상황이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생기는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이잖아요. 이 태풍들이 보통 이제 인도양이나 북태평양 쪽에서 생겨가지고 편서풍을 타고 흘러오다가 맨 마지막에 육지의 끝에 있는 극동에 와가지고 한반도나 일본 사이로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를 이 뜨거운 고기압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해서 계속 북상하던 이 태풍들이 이 지금에 있는 뜨거운 고기압을 밀어올리지 못하고 자꾸 우리나라를 비껴서 대만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열도의 중심으로만 흘러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온 태풍이라기보다는 열대성 저기압과 가까운 이 태풍은 생긴 게 좀 미묘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부분의 태풍들은 북태평양이라든지 인도양에서 생기는데 얘는 여기서 생긴 거야. 바로 여기서. 즉 우리가 얘기하는 대만 해협과 일본의 그 섬 끝자락 이쪽 지역에서 최초로 생겨난 일종의 저기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저쪽에서 밀려왔으면 이리로 새 들어오지를 못할 건데 이쪽으로 올라오질 못하고 바깥쪽으로 튕겨나갈 건데 요거는 우리 틈새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쉽게 말해서 틈에 끼어든 이 기압골 사이에 끼어든 일종의 작은 저기압골 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태풍이 아니에요. 왜냐면 성장할 시간이 모자라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 바람의 그 저기압의 씨앗이 지금 일본 남부에서 생겨갖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한반도에 도달하는 기간이 한 2, 3일 정도 걸리더라도 중간에 계속해서 수증기라든지 더한 열기를 빨아들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강력한 바람이라든지 엄청난 양의 어떤
태풍이나 홍수 피해를 몰고 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빨라봐야 한 초속 15m에서 30m 전후의 그 정도의 바람. 약간 센 바람이다 느낄 이런 거지. 태풍 오면 막, 시속 100m 이상 되는, 아니, 초속 100m 이상 되는 엄청난 바람들이 불잖아요. 그런 유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종다에는 18m/s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8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얘가 점점 밀려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왜 이렇게 뜨겁지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점점 속도는 느려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수증기들을 흡수해가지고, 이제 비구름의 양은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 17m/s 이상이면 태풍인데 네. 그거 잠깐 하나 1 넘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1 넘고 아슬아슬해. 그 미만이면 네. 그냥 열대 저기압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 올라오는 속도가 이 속도대로 안 올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 기상청이 참 모질한 거야. 모든 태풍의 진행 속도와 똑같은 방향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 기압이 높기 때문에 얘처럼 힘이 없는 애는 그렇게 빨리 치고 올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람은 줄어들면서 압력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증기는 더 많이 모아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서울을 관통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이제 태풍의 속도가 하루 정도 더 늦어지면서 아마도 충남 지역을 거쳐서 경상도 쪽으로 빠지는 게 요 노선이 아닌 이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 피해 뭐 이런 거는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요는 얘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수증기들하고 결합을 해갖고 비는 생각보다 많이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초반부 제주도를 지나고 나서부터 해안가 전남이라든지 충청도를 지나서 요쪽 지역에 이렇게 전남북과 충남 지역에 집중적인 호우를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수천억 들여서 슈퍼컴퓨터 쓰는 이런 기상대 얘기를 안 믿고 왜 송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냐 네 맘대로.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정상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정상적인 기상 분석을 전혀 못 해내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에 태풍 올 때 4개가 연달아 일본으로 올 때 저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저거 우리나라 쪽으로 안 온다. 튕겨서 일본 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태풍이 온다고 보도를 했어요. 이거 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일부러 틀리는 건지 실력이 없어서 틀리는 건지 모르지만 아니면 일본은 우리나라로 생각할 거야. 그거보다는 일본에 있는 정보들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이게 우리나라에도 피해를 줬으면 내지는 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막 특보가 나고 막 이런 걸로 해갖고 이슈를 좀 덮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방식으로 기상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감을 과도하게 그렇죠. 조성해가지고 그냥 태풍 얘기만 계속하게 만들고 뉴스에서도 계속 태풍을 떠들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렇죠. 올림픽에서 올림픽 얘기만 그렇게 때려대면서 정치 관련된 얘기 안 해주는 거나 디올백 얘기하나. 올림픽 끝나고 났더니 안세영 때려잡는 데다가 올인을 해갖고 그걸로만 모든 이슈를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니, 일본에 지진 나고 일본에 태풍 나는데 왜 우리가 그게 속보 1, 2번으로 떠야 되는 내용이냐고. 국내외 뉴스가 근데 있는데. 이게 식민지라서 본국에서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거네요. 그 기분이 더럽게 나쁜 거야, 이런 보도들을 보면. 본국 일본이야. 에이. 아니, 이런 게 오면, 별다르게 큰 피해는 일으킬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집중호우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겠어. 그래 놓고 대비를 하냐고, 얘네들이. 철저한 대비를 하라고 대통령께서 16자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하면 어떻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게 그건 철저하게 알아서 해. 대비하는 거냐고. 그건 그건 철저하게. 응. 철저하게. 철저가 뭐야 도대체. 내가 지금 한국어가 헷갈려. 그건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아무튼 그래서 이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뉴스 보도들이 사실은 다 구라에 가깝거나 뭔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찌됐거나 오긴 오니까
오기는 오는 거니까 대비를 해야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이러한 피해에 관련된 준비도 이제는 스스로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주민들 스스로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우리 뉴스에 안 나오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구호 관련된 물품이나 인력 이거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일본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어떤 구조대나 소방대원들이나 또는 그와 관련된 방호 장비들 등이 혹시 일본에 제공된 것은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저는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지금 닥칠 피해의 위험성에 제대로 된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 쪽에 구호를 해야 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일본에 보냈다고 하면 또는 그 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일본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력이 빠져나갔다고 치면 도대체 이 나라가 그러면 진짜 일본의 속국이냐? 윤석열이 총독이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비난을 이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관련한 내용들 지속적으로 탐사하고 취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차카 반도 지진이요? 네, 그렇죠. 러시아 캄차카 반도 있는 쪽에서 또 한 번에 진도 7 정도 되는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일본 도쿄 근방,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난카이 해구, 남해 해구에 관련돼 있는 지역에서 5.5 전후의 지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정말 이례적으로 규모가 강했어요. 캄차카도 원래 지진 열도의 끝에 있기는 한데 굉장히 이게 강하게 나타난 지진 현상이거든. 근데 이 캄차카 반도의 지진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캄차카 반도의 위치가 이른바 일본 해구 쪽을 지난 쪽에 이게 몰려 있다는 거예요. 전체 지도를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 아시아 지도를 보자면 캄차카 반도랑 일본 열도랑 같이 있는 지도를 좀 띄워주시기 그래서 바랍니다. 이 캄차카 반도에 있는 지진은 사실상 이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되는 아시아 환태평양 이쪽에서의 지진하고 지진의 영향력이 닿는 것보다는 남미와 미국 쪽에서 올라오는 지역한테서의 영향력이 더 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해군은 여기에서 잘려 있어요. 이게 여기 지역 안에서 심해로 해갖고 잘려 있고 이게 이제 멘틀이 흘러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참 캄차카 반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 근데 이 캄차카 반도는 사실상 직접적인 화산대의 연결고리로는 끊어져 있어요. 일본 해구가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일본이 마지막이었지 네. 위쪽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힘이 받은 거는 이쪽에서 온 거야. 남미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태평양 화산대 건너편 쪽에서 돌아 나오는 끝이 캄차카거든요. 근데 캄차카 쪽에도 이 정도의 마지막 끝단에 이 정도의 힘이 올 정도가 된다고 치면 지금 이 태평양 정체를 돌고 있는 환태평양 지역 안에서의 모든 응축돼 있는 흐름이 이게 이쪽에서도 오고 있지만 이쪽에서도 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오씨. 밑에서 치받치고 위에서도 짓누르고. 그러면은 중간에 일본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요 안에 이제 일본의 이 세계의 모든 멘틀의 흐름이라든지 지각의 흐름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여기가 이제 대륙의 끝인 거거든요. 따져놓고 보면. 근데 이제 그 위쪽에서 이걸 눌러주고 있던 이쪽에도 힘이 받는다는 얘기는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 엄청난 압력들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동반되면 이런 거예요. 캄차카 반도 위에는 이렇게 떠 있는 거고, 이 태평양판에서 오는 해군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힘이 막강하게 이중으로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치면 여기서 만일에 그 영향력으로 어떠한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힘이 발동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처음 오신 분인가 봐요. 뭔 얘기를, 지진 얘기 10분 넘게 하냐고. 우리 그런 데예요. 네. 네. 저희는 아무거나 막 팔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나 뉴스도 여러분한테 막 제공한 겁니다. 네, 아무튼, 지금 올라오는 태풍에 대한, 비 피해 준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일 일본에서 진짜 우리가 걱정하는 어떤 미중유의 대재난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그로 인한 경제적 또 우리의 지리적 이런 여파들에 대한 준비가 좀 철저히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일본이 이미 지네가 경보령을 내고 지금 잘못하면 일본 왕창 망하게 생겼다, 쓰나미 일어나겠다라고 하면 인접국인 우리도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하고 어떻게 우리는 예방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혹시나 본국 다칠까봐 기우제만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